안녕하세요. 하락장에서 기회를 찾는 개미, 핫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로 인텐, INTC입니다. 5일 연속 상승, 누적 수익률 28%. 이게 단 5거래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인텔 이야기인데요. 대체 인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인 걸까요? 오늘은 인텔 주가를 뒤흔든 핵심 이슈부터 차트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인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컴퓨터 켜면 나오는 인텔 인사이드 그 회사 맞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두고 있고 CPU, 그러니까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드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인텔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나 AMD는 칩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 같은 파운드리에 맡기잖아요. 근데 인텔은 설계도 하고 생산도 직접 해요. 이걸 IDM, 즉 통합 디바이스 제조사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키우려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인텔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매출은 PC용 프로세서, 데이터 센터 서버 칩,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파운드리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어요. 최근 1년간 주가가 무려 159.5% 올랐고 4월 7일 기준으로 52달러 91센트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신고가에 바짝 다가선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뉴스는 바로 테라팩 합류예요. 들어보셨나요? 테라팩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첨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이에요. 여기에 인텔이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4월 7일에 터진 거예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배런스, 인베스팅닷컴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고 당일 주가가 4.19% 급등했어요. 단 하루 만에요. 왜 이게 이렇게 크게 반응했냐고요? 인텔이 가진 파운드리 인프라, 그러니까 직접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가 테라팍 프로젝트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텔 공장이 실제로 가동될 일감이 생겼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 뉴스는 월가 투자은행 키뱅크의 목표 주가 상향이에요. 4월 6일에 키뱅크가 인텔 목표 주가를 7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당시 주가가 50달러대였으니까 약 32%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잖아요. 이게 강력한 매수 신호로 시장에 작용했어요. 세 번째로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한 내용도 흥미로워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단순 칩 생산을 넘어서 패키징 영역에서도 큰 고객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패키징이라는 게 여러 칩을 하나로 묶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인데요. 지금까지는 TSMC가 이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인텔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자극한 거예요. 한편 시킹알파에서는 조금 독특한 분석도 나왔어요. 미국 이란 갈등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헬륨 가스 공급이 흔들릴 수 있는데 대체 공급망을 가진 인텔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인텔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인 거죠.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인텔의 팹34, 즉 아일랜드 공장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건 자본 배분 측면에서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단기 주가를 막지는 못했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차트를 한번 뜯어볼게요. 최근 30일 흐름을 보면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처음에는 46달러 언저리에서 43에서 48달러 박스권을 왔다 갔다 했어요. 방향성이 없는 지루한 구간이었죠. 그러다 3월 20일에 갑자기 1억 6천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43달러대로 주저앉았어요.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누군가 대규모로 팔았다는 신호거든요. 이후 3월 30일에는 41달러 19센트까지 떨어지면서 30일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돼요.
3월 31일부터 딱 5거래일 동안 41달러에서 52달러 91센트까지 총 28.45%가 올랐어요. 3월 31일 하루에만 7.14%, 4월 1일에는 8.84%가 오른 거예요. 거의 매일 큰 폭으로 올랐죠. 이동평균선을 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지실 거예요. 현재가 52달러 91센트가 20일 이동평균보다 14.9% 위에 있고 50일 이동평균보다도 14.4% 위에 있어요.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 장기 추세선보다는 무려 48.6% 위에 있거든요.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모든 이동평균이 현재가 아래에 있다는 건 전형적인 강세 배열이에요. RSI 지표는 지금 64.7이에요. RS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숫자가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즉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64.7이면 아직 70에 도달하지 않은 거잖아요. 위험 구간에 바짝 붙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먹드 지표도 강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먹드가 1.07이고 시그널이 0.15인데 먹드가 시그널을 위로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그 격차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 0.91로 꽤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 51달러 61센트인데 현재가가 51센트잖아요. 밴드 상단을 이미 뚫고 올라간 상태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강세 구간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4월 7일 거래량은 1억 2천만 주가 넘었는데 이게 20일 평균 거래량의 1.3배 수준이에요. 가격 상승에 거래량까지 받쳐준다는 건 신뢰도 높은 상승이라는 의미지만 이런 급등 후 조정이 오는 것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단기, 그러니까 앞으로 1에서 2주 관점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이후니까 숨 고르기 구간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격이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조정이 온다면 50달러 38센트에서 51달러 61센트 사이가 첫 번째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테라판 관련 후속 뉴스나 파운드리 고객 수주 소식이 추가로 나온다면 55에서 58달러 구간 도전도 열려 있어요. 중기 1에서 3개월 관점에서는 키뱅크가 제시한 70달러가 목표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에서 실제 고객 수주 소식이 나와야 하고요. 둘째, 테라팍 계약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해요. 셋째, 분기 실적에서 마진 개선이 확인돼야 해요. 말만 좋은 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도 있어요. 분기 실적 발표, 테라펜 공식 계약 세부 내용 공개,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칙스법 집행 현황 업데이트예요. 이 세 가지가 나올 때 주가가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당장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 시 20일 이동평균인 46달러 또는 50일 이동평균인 46달러 25센트 근방을 노리는 게 기술적으로 더 유효한 접근이에요. 그리고 손절 기준은 볼린저 밴드 하단인 40달러 44센트 아래로 종가가 확정되를 때로 잡는 게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리스크도 꼭 챙겨보셔야 해요. 미국 이란을 비롯한 지정학적 긴장감,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팹34 지분 환매를 둘러싼 자본 배분 논란이 상승세를 언제든 꺾을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INTW 같은 레버리지 F는 인텔 본주보다 2배 수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5일 급등 이후 고정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면 조정 시 손실도 배로 커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인텔 분석을 정리하자면 테라팡 합류와 키뱅크의 70달러 목표 주가라는 강력한 촉매제가 5일 연속 랠리를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고정 구간인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현명한 시점이에요. 감사합니다. 핫다연구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